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불과 1년 전 4년 동안 같이 살던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댁의 문제아인 신우 때문이었죠. 신우가 결혼도 안 한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공모해 저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신우가 아이가 있다는 본인의 엄청난 과거를 숨기고 변호사인 남자와 사기 결혼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저의 뱃속의 아이가 제 곁을 떠났던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은 아이를 유산했던 일을 제 탓을 하며 했던 말이 있는데 아직도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당신이 관리를 좀 잘하지 그랬어. 나도 속상하긴 한데 당신이 좀 더 조심했으면 유산했을 일도 없고 괜찮았을 거 아니야? 그 말은 제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죠. 게다가 덩달아 시어머니까지 아이를 유산한 걸 제 탓을 하며 저를 구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고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잊을 수 없는 복수를 다짐하며 제 인생에 2번은 없을 처절한 응징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지인의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저랑 원래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 하나 있는데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한번 만나볼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죠. 그 말에 반 신뢰, 반 호기심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우연히 그 언니 SNS를 구경하다가 언니가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고 제가 눈에 확 들어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에게 따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 좀 소개시켜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어른스럽고 책임감도 강했던지라 이런 사람이면 제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람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뒤 남편은 조심스럽게 시댁에 한 가지 걱정이 있다고 말해왔어요. 신우의 과거가 정말 화려했거든요. 신우는 결혼을 못해서 대학도 간신히 붙어서 겨우 졸업했었는데 정작 문제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취업할 생각을 안 하고 가족들한테 빌붙어서 지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다가 밤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니며 제멋대로 살았던 것 같았죠. 다행이라면 남편이 저랑 만나던 시기에는 신우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잡았던 시기라 미용학원에 다니며 미용사 자격증도 따서 미용실에 막 취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앞으로 말썽을 피울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젊었을 적 화려한 과거가 있으니 혹시나 해서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본인이 자리를 잡아 사회생활을 할 때였고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생각이란 게 있게 되는데 앞으로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킬까 했던 거죠. 그리고 제 곁에 믿음직한 남편이 있으니 문제가 생겨도 남편과 제가 힘을 합쳐서 잘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신우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요. 바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던 신우가 기어이 엄청난 일을 벌였던 겁니다. 신우는 본인이 다니던 직장인 미용실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따로 살고 있었는데 그 사이 제대로 사고를 쳤던 거죠. 바쁘다며 시댁에도 잘 오지 않던 신우가
몇 개월 후 배가 불러서 집에 나타났던 거예요. 게다가 몇 달 후엔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서 직장까지 관둔 상태였죠. 그래서 가족들 모두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남편도 크게 분노한 상황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시집도 안 간 애가 임신이나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누구 아이 임신한 거야? 너 만나던 그놈 애인 거지. 너랑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잘 만나는 것 같더니 그놈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집에 나타난 건데? 그놈이 지금 너 임신시켜놓고 책임지기 싫다고 하고 도망간 거냐고. 아이고 머리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딸이 결혼도 전에 아이를 임신하고 와서는 아빠도 없이 낳게 생겼으니 이걸 어쩌면 좋으냐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어떻게 이렇게 큰 사고를 칠 수가 있냐? 그냥 나랑 죽자. 확 죽어버리자고. 정은이, 너 당장 일어서. 내가 너 남자친구 만나서 너랑 너 뱃속의 아이 책임지라고 할 테니까 당장 일어나라고. 엄마,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생겨난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없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 지금 한국에 없어.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랑 거리 두더니 연락 끊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내 아이 싫다는 사람 나도 붙잡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애 아빠한테 절대로 연락하지 마. 내 아이 싫다는 사람 나도 애 아빠로 인정 못하니까 연락했다가 나 확 죽어버릴 거라고. 저 미친 거. 남자를 만나도 아플 그런 놈을 만나서 이 정신 나간 거사. 아유. 그래서 남편은 신우의 전 남자친구인 애 아빠한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알아보니 정말로 해외로 떠난 상태였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도 신우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면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을 하니 신우가 잘못될까 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은 신우의 임신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는 가족들도 신우를 추궁하지 않았고요. 신우도 가족들에게 본인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하니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던 겁니다. 그 후 신우는 몇 달 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다시 미용실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우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요. 그런데 신우가 아이를 낳고 일을 시작한 지 7개월쯤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 남편이랑 저랑 주말을 이용해서 시댁에 놀러 갔던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우가 깜짝 놀랄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생겼어. 그것도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고 변호사. 뭐라고? 변호사? 우리 딸이 지금 진짜로 변호사 남자친구를 뒀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내가 다니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사람도 착하고 순진해서 내 스타일이라 내가 먼저 말 걸어서 넘어오게 만들었지. 공부만 하느라고 지금까지 여자도 한번 못 사귀어봤대. 어머나 세상에나. 우리 딸이 드디어 큰일을 했네. 그럼 나도 이제 변호사 사위 보는 건가? 변호사면 돈도 아주 잘 벌겠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그냥 나만 믿고 있어. 내가 어떻게든 꼬셔서 결혼까지 확 해버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아이고 내 딸 기특해 죽겠네. 그래, 이번엔 나도 우리 딸 덕 좀 보면서 편하게 살아보자. 엄마는 너만 믿는다. 신우의 말에 저는 신우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신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신우 남자친구가 신우랑 조건적으로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 아이까지 있는 신우의 과거를 감싸며 만나는 걸 보고 깊이 마음에 두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족으로서 정말 잘 되었다 싶었죠. 그리고 신우는 남자친구와 사귀고 8개월 정도 흘렀을까. 결혼을 약속하며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 찾아왔고요.
사실 남편과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 임신 시기를 일부러 늦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아이를 계획하고 6개월이 흐른 시점에 제가 임신을 했던 겁니다. 그 사실에 남편님의 시댁 식구 모두 기뻐했고요. 그런데 신우가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가씨가 예비신랑한테 아이 있는 걸 숨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도 안 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고요? 그렇다니까요? 어차피 아이도 우리 엄마 호적에 올린 상태고 남자친구가 저희 집 놀러 왔을 때도 오빠네 아이 우리 엄마가 잠시 봐주고 있는 거라고 뻥쳤단 말이에요. 누가 요즘 결혼 전 과거를 다 까요. 숨길 건 숨기고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마음 잡으려고 얼마나 순진한 척 연기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지금 본인이 제 첫사랑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두고 아이 있는 거 밝혀봐요. 당장 저 두고 도망갈걸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결혼이 하루 이틀 살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평생 같이 살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걸 숨기면 어떡해요? 그거 잘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언니, 왜 이렇게 사람이 고지식해요? 내가 결혼해서 남자친구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 아프세요? 언니 혹시 제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애 키우고 언니보다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랑 만나서 결혼한다니까 질투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니보다 행복해지는 게 지금 싫은 거냐고요? 아가씨,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가씨한테 아이 있는 거 숨겼다가 나중에 정말 뒷감당 못하고 큰일 날까봐 제가 그거 걱정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는 아가씨 남자친구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아가씨 남자친구도 본인 인생 걸고 아가씨랑 결혼하는 건데 나중에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겠어요? 아가씨가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선택할 수 있게 솔직하게 아이가 있다고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언니 이제 보니까 보기보다 순진하네. 언니, 요즘 누가 사랑 타령을 해요. 다들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지. 저 남자친구 변호사라서 결혼하면 돈도 펑펑 쓰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거라고요. 제가 그게 아니면 왜 자존심까지 버리고 변호사 남친 비유 맞춰가면서 꼬셨겠냐고요. 그러면 아가씨 아이는요? 아가씨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우리 외손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아주 확실하게 계획을 짜놓았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단 말이다. 확실한 계획이라니. 어머니, 그게 뭔데요? 지금은 내가 현재 상황상 밝힐 수가 없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야기해주마. 그러니까 세영이 너는 그냥 네 신우 결혼하는데 참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물론 시매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었고 또 상견례 때도 보긴 했지만 아이는 민감한 부분이라 신우랑 시매제가 알아서 할 거란 생각에 제가 굳이 말을 안 꺼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 식구와 남편 모두 시매제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숨기고 있어서 몰랐는데 아이를 신우 호적이 아닌 시어머니 호적에 올린 것도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시매제를 속여서 결혼을 하겠다니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건 상대방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며 상처 주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어린 시조카와 시매제가 걱정이 되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시매제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되돌아오는 답에 저는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그런데 당신 아가씨 저대로 그냥 둘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가씨 설득해서 남자친구한테 아이 있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 아이까지 있는데 그런 중요한 사실 숨기고 결혼하는 건 난 아닌 것 같아. 당신 아까 내 동생 말 못 들었어? 과거 숨기는 대신 결혼해서 김서방한테 잘해주고 산다고 그러잖아. 과거 때문에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못하게 막아야겠냐고. 그리고 막말로 변호사면 돈도 잘 벌겠다. 우리도 그 덕분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동생이 잘 되면 동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잘 되는 거라고. 우리 가족 중에 변호사가 생기는 건데 얼마나 좋아?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지금 변호사 매제 볼 생각에 아가씨 과거 숨기는 걸 도와주자는 거야? 아가씨랑 어머니도 그러더니 당신도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리고 우리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왜 다른 사람 덕 볼 생각을 하느냐고. 제발 당신이라도 생각 좀 하고 살아. 그래서 저는 몇 번 더 가족들을 타일러 심혜재에게 알리자고 설득해본 후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저라도 따로 심혜재를 만나서 사실 조심스레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혜재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유산기가 생겨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신우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저는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었단 슬픔에 다른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해제의 일도 까먹고 있었고요. 게다가 그 후 저에게도 믿지 못할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를 유산하고 겪은 남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비로소 그제야 남편이란 인간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어떡해 여보. 우리 아이가 떠났대. 예쁘고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렸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게. 당신이 관리를 좀 잘하지 그랬어. 나도 속상하긴 한데 당신이 좀 더 조심했으면 유산했을 일도 없고 괜찮았을 거 아니야.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아이 유산한 게 내 탓이라고 하는 거냐고? 솔직히 당신 탓 아니야?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냐고. 그게 아니면 왜 지금까지 멀쩡했던 아이가 갑자기 잘못된 건데? 당신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아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 애는 엄마가 제대로 몸 관리 못해서 잘못되는 거라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뭐?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사실은 다 못했는데 내 동생 결혼하는 것도 그래. 아이 있는 거 김서방한테 말해야 한다고 난리쳐서 가족들 분란만 만들고 이번에는 이렇게 유산까지 해서 우리 아이 떠나게 만들고 도대체 당신이 잘하는 게 뭐야? 그리고 당신이 하필 지금 유산하는 바람에 가족들 앞에서 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내일이 당장 내 동생 결혼식인데 당신 유산해서 나 혼자 동생 결혼식 하게 생겼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해? 너는 지금 네 자식 잃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 보면서 정말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내 걱정은 하나도 안 드는 거냐고. 걱정 무슨 걱정. 지금도 이렇게 나한테 성질 부리면서 화내는 거 보니까 당신 멀쩡한 거 아니야? 내가 걱정할 일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그래 알겠어. 당신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 오늘 한 말 후회나 하지 마.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절대로 제 잘못도 아니고 아이가 약한 경우 자연유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면서 몸조리 잘하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작 힘들 때 제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이 제 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느낀 배신감에 저는 몸이 떨려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 믿어봤자 제 인생에 미래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힘들 때 저를 비난하는 남편 놈을 보며 같이 살면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딱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도 잠시 쉬겠다며 휴직계를 쓰게 되었고요. 물론 신우 결혼식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우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지나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는데 그건 저를 걱정하는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괘씸한 것, 감히 우리 아들을 속이고 결혼을 해?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하셔서 제가 저희 남편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니요. 너 지금 아이 유산하지 않았니? 그게 전부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자 있는 몸이었으면 진작 우리 아들한테 알리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지. 우리 아들 속에서 결혼이나 하고 이 못돼 먹은 것. 시어머니 말에 저는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바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지금 아이 유산하고 아픈 사람한테 전화해서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저 잘못한 것도 없고 어머니한테 이런 전화 받아야 할 이유 없거든요. 저 지금 정상인 몸도 아니고 아파서 몸조리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이런 전화 하실 거면 저한테 전화 걸지도 마세요. 그렇게 저는 제 할 말을 다 하고 시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저에게 발생합니다. 신우의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시조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아주 확실하게 계획을 짜놓았다는 말이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신우 아이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시댁 식구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바로 저였죠. 제가 아이를 유산하고 집에서 쉰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그때 시어머니가 불쑥 저희 집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것도 시조카를 데리고 와서는 저희 집 현관 초인종을 정신없이 눌렀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문을 안 여니? 내가 배를 누르면 째깍째깍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 벨 울린 지 1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저 지금 몸조리하느라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빨리 문을 열어요? 우리 집 맏며느리라는 게 아이까지 유산하더니 구찬 변명만 늘어서는 네 쓸데없는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고 오늘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너에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일이니 네가 잘 따라줬으면 좋겠구나. 제가 잘 따라줬으면 하는 일이라니 도대체 그게 뭔데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고 있던 신우애를 저희 집 거실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의 하는 소리에 저는 기가 막히고 말았어요. 어차피 너 아이까지 유산했고 앞으로는 네 조카를 네 자식으로 생각하며 키우도록 해라. 나는 사실 네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 넌 딱 불임 체질이라서 어차피 못 가져. 그러니까 네가 우리 딸 아이 입양해서 잘 키우라는 소리다. 솔직히 너는 이런 네 시어미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너 아이 유산하고 힘들 것 같아서 덜 힘들라고 귀한 내 외손주 자식으로 주는 거 아니냐. 아들이랑도 이야기 끝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어머니,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잃고서 일주일도 안 돼서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키우라뇨? 어머니는 제가 아이 잃고 얼마나 속상할지 그것도 생각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아가씨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도 몸 관리 잘하고 하면 아이 얼마든지 다시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뭔데 불임 체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느냐고요. 남편이랑 이야기를 끝냈어도 저는 그런 이야기에 동의한 적도 없고 아가씨 아이 입양해서 키울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아이 데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어디 밭도 안 좋아서 유산까지 안 주제. 지 시어미한테 말이 많아? 그리고 네가 앞으로 아이를 가질지 못 가질지 어떻게 장담하니? 우리 딸은 미혼일 때도 순풍순풍 잘 낳는 애를 너는 왜 결혼도 한 애가 못 낳느냐고? 자식이라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기껏 생각해줬더니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소리야? 미혼일 때 아이 가진 사실도 김서방한테 말하지 않고 속여서 결혼한 아가씨가 어머니한테는 참 자랑인가 보네요. 정말로 참 좋으시겠어요. 지금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누군데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지금 한 결혼 사기 결혼이라고요. 사기 결혼? 뭐가 사기 결혼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정도 과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왜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가니? 너야말로 자꾸 이런 식이면 재미없는 줄 알아라. 애도 못 가지는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봤자 같이 결혼해서 데리고 살겠다는 남자도 없을 텐데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확 이혼해버리라고 할 거라고. 어머니야말로 이러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저야말로 지금 아이 안 데리고 가면 김서방 만나서 아가씨가 아이 있는 거 숨기고 결혼한 거라고 말할 거라고요. 아가씨야말로 정말로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 지금 당장 전화합니다. 전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손주 내가 다시 데리고 가마.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김서방한테 전화해서 우리 딸 과거 말하면 안 된다. 아이 있는 사실도 말하면 안 되고 알겠지? 그러면 난 이만 우리 손주 데리고 가보마.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도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이지 저의 예상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아주 신박한 방법으로요. 당신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아가씨 아이, 어머니가 우리 보고 입양해서 키우라고 하니까 당신이 알겠다고 했다면서? 솔직히 남도 아니고 내 동생이 낳은 조카 새끼 키우는 일인데 뭐 힘들 게 있겠어? 그리고 정원이가 지 아이 입양해서 잘 키워주기만 하면 김서방 잘 구슬려서 나중에 우리 아파트 하나 좋은 거로 사준다고 했다고. 물론 아이가 우리 동생 아이라는 거 평생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군말 말고 내 동생 아이 우리가 키우는 거다. 막말로 아이 일은 당신 마음 우리 조카 키우면서 위로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정원이 재혼도 했겠다. 조카 우리가 키우자. 지금 네 말은 아가씨가 아이 키워주면 김서방 구슬려서 아파트 사준다고 해서 키워주기로 했다는 거네? 더러운 자식.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이런 추잡한 거래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내 평생을 희생해야 하는 거라고. 나는 절대 반대니까 당신 꿈도 꾸지 마. 그리곤 남편 놈이 기어코 일을 벌였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싸우고 며칠 안가 남편이 퇴근하면서 신우의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묻게 되었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가씨 아이를 왜 당신이 안고 있어? 오늘부터 우리가 키우는 거야. 내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더는 내 말에 토달지 마. 그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살고 이혼하는 수가 있어? 솔직히 아이 하나 제대로 뱃속에 품지도 못하는 하자 있는 당신, 나나 되니까 데리고 사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원래는 남편 놈과 이혼하고 조용히 끝낼 생각이었는데 남편이며 시어머니 행동까지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 되먹지 못한 집안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싶었습니다. 제대로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에 따라주는 척 일단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면 시댁 식구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쳐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좋아. 당신 뜻대로 해줄게. 아이 당신 아이로 입양해서 키워. 당신
정말이야? 그 말 내가 믿어도 되는 거냐고? 그래, 진심이야. 그게 당신 행복이라면 내가 들어줘야지 어쩌겠어? 당신 진짜 그렇게 나오지 그랬어. 당신도 싫은 척하더니 내 동생이 변호사 매제 꼬셔서 아파트 해준다니까 속으로는 좋았던 거구나. 역시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 아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잘 키워보자고. 그리고 저는 남편 몰래 이혼 준비를 시작하며 신우의 전 남자친구를 수소문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일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제가 제대로 복수를 하며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우의 전 남자친구 SNS를 기억하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제 메시지를 보더니 연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우의 전 남자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랄 노자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글쎄 신우가 전 남자친구와 만날 때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며 양다리를 걸쳤던 겁니다. 그러다가 전 남자친구에게 들켜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더욱 엽기적인 것은 신우의 아이가 전 남자친구가 아닌 양다리를 걸쳤던 유부남의 아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신우의 전 남자친구는 충격으로 신우와의 연락을 끊고 1년 정도 해외로 연수를 떠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의 전 남자친구는 신우를 임신시키고 해외로 도망을 갔던 것이 아니라 신우의 배신으로 충격을 받아 한국을 떠났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진짜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신우가 유부남이 내 아빠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하면서 3억이나 되는 거액의 양육비를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놓고 신우는 그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저와 남편에게 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남편을 속인 뒤 몰래 심혜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혜재에게도 신우에 관한 중요한 일을 말할 게 있다고 하고 비밀로 하고 만나자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심혜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심혜재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님 말씀은 지금 집사람이 저한테 미혼모인 거 숨기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연애도 한번 안 해본 순진한 사람에 변호사라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있으니 저와 결혼해서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요? 그리고 아주머님은 처가 식구들에게 집사람이 미혼모란 사실을 저에게 털어놔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전부 듣지도 않았고요? 네, 제가 좀 더 일찍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사실 안 좋은 일을 겪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뒤늦게 알려드리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이렇게라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도대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정말로 사기 결혼이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 다시는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 이용해 먹을 생각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 혼쭐 내줄 방법으로 생각한 게 있는데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어떤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와 심혜재는 시댁 식구와 남편을 혼내줄 방법을 짜게 됩니다. 며칠 후에 신우 신혼집에서 집들이를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심혜재와 제가 모든 걸 끝장내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신우 신혼집의 집들이 날이 다가왔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신우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심혜재는 시조카를 안고 있는 저를 보며 신우 아이인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눈치가 없는 신우가 심혜재의 말에 맞장구를 쳤던 겁니다. 당신이 봐도 그렇지. 아이가 누굴 닮았는지 참 예쁘다니까. 이래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나 봐. 그런데 당신 아이도 아니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은 그냥 조카인데도 오빠 아이라서 그런지 내 자식 같고 너무 예쁘다는 소리야. 안 그래요, 언니? 그래서 저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이가 제 자식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네? 언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가 배 아파서 낳아놓고 언니 애가 아니라서 모르겠다니요. 아가씨, 그건 아니죠. 이 아이가 어떻게 제 아이예요? 아가씨가 김서방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아이 임신해서 낳아서 저한테 입양해서 키우라며 어머니랑 남편한테 시켜서 맡긴 거잖아요. 아가씨야말로 아가씨 아이면서 왜 딴소리 하세요?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할게요. 저 힘들어서 더는 아가씨 아이 못 키우겠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웃기지 말아요, 언니. 언니 아이잖아요. 언니 아이를 왜 못 키우겠다면서 저한테 맡기려고 하느냐고요? 아니야, 여보. 절대로 내 아이 아니야. 그냥 언니가 아이 키우고 힘드니까. 그래. 산후 우울증. 맞아. 산후 우울증이 와서 지금 괜히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 절대 내 아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사실 우리 결혼 전에 내가 말 못했는데 언니가 정신이 좀 이상하거든. 맞네, 김서방. 우리 딸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아이인데 자네 만나기 전에 임신을 해서 다른 사람 아이를 가져서 낳을 수 있겠나? 우리 며느리가 정신이 원래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김서방 말대로 마음 쓰지 말게. 세영이, 너 아무리 우울증이 심하다고 해도 그렇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네 신우 인생 망치려고 그러는 거냐? 어디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내 동생 신혼집에 와서 이게 무슨 추태야? 아이 보면서 집에만 있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당신 자꾸 이런 식이면 내가 당신 정신병원에 확 입원시키는 수가 있어. 그 말에 저는 바로 남편의 얼굴에 쫙 소리가 나도록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지금 나 친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지금 누구 보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 아이랑 나랑 아가씨랑 해서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 누가 진짜 애엄마인지 내가 진짜 확인이라도 해줘? 그리고 당신 뭘 좀 알고나 떠드는 거야? 아가씨 아이 전에 사귀던 남친 만나면서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생긴 아이라고? 그것도 그 바람 피운 남자가 유부남이었어? 유부남이라니? 세영아,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서 아이를 가진 거라니. 우리 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친구도 있었던 애가 양다리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워서 우리 손주를 낳았을까? 그게 어디 사람이냐? 그건 상종 못할 쓰레기에 잡것들이나 하는 짓이다. 어머나, 그러면 아가씨는 상종 못할 쓰레기의 잡것인가 보네요? 제 말 못 믿겠으면 아가씨한테 직접 물어보시든가요. 제가 아가씨 전 남친한테 연락해서 직접 확인한 이야기니까. 그 일 때문에 아가씨 전 남친이 아가씨랑 헤어졌던 거고요. 딸, 아니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워서 애까지 낳아? 그러면 우리 손주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냐? 지금 네 언니가 나 복장 터지라고 열받으라고 하는 소리지? 제가 더 기가 막힌 이야기 해드릴까요? 아가씨가 그 바람 피운 유부남한테 아이 양육비로 자그마치 3억이나 받아냈더라고요. 그래놓고 아이 양육비 받은 거 어머니랑 남편한테 비밀로 했던 것 같은데요? 뭐야? 3억? 정원이 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미친 게 지금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낳은 것도 모자라. 그걸로 양육비를 3억이나 애 아빠한테 받아놓고 나한테 꽁으로 아이 맡기려고 한 거였어? 그래놓고 집사람이랑 나랑 호적에 올려서 키우라고? 나한테는 변호사 매제 꼬셔서 아파트 한 채 해준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기껏 도와줬더니 3억이나 받은 양육비를 홀라당 지 혼자 먹으려고 했었네? 딸, 이게 무슨 소리냐? 양육비를 3억이나 받았다니? 너 그렇게 큰 돈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네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네 자식 네 오빠한테 입양까지 보내게 도와줬는데 지금 그 돈 네 혼자 다 먹을 생각이었냐고? 다들 왜 그래? 창피하게 자꾸 돈 이야기나 하고.
지금 남편이 보고 있는 데서 무슨 헛소리냐고. 여보, 지금 우리 가족들이 하는 말 설마 믿는 건 아니겠지? 절대 아니야.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아. 지금 가족들 전부 정신이 이상해져서 헛소리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심혜재가 마침내 자신이 나설 차례가 되었다는 걸 알고 말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내 직업이 뭔지 벌써 잊었어? 내가 이미 다 알아봤고 이 아이 당신 아이인 거 전부 확인했어. 아이까지 있는 거 속여서 나랑 결혼한 것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더럽게 남자친구 있던 여자가 유부남이랑 바람까지 피워서 아이를 낳았어? 이 더럽고 추잡한 것. 그래놓고 지금 나랑 결혼해서 살 생각을 한 거야? 너랑은 이제 영영 끝이야. 이혼이라고. 김서방, 제발 한 번만 우리 딸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물론 우리 딸이 과거를 숨기고 자네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우리 딸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닌가? 그러면 자네가 용서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미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이렇게 결혼까지 해서 신혼 살림까지 차렸는데 그동안 공들이게 아깝지 않겠느냐고. 그래 김서방. 비록 내 동생이 용서 못할 과거를 가지고 있다지만 결혼까지 한 마당에 그냥 봐주면 안 될까? 솔직히 자네가 버리면 저런 과거 있는 내 동생을 누가 데리고 살겠어?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웃기지 마. 당신이라면 저런 더러운 과거 있는 여자 데리고 살 수 있겠어? 아주머님한테 저런 과거가 있어도 당신은 용서하고 같이 살 수 있겠냐고? 미쳤어? 내가 추잡한 과거 있는 여자랑 살게 유부남이랑 바람까지 피워서 아이까지 낳은 여자를 내가 왜 데리고 살아? 너도 싫지? 나도 싫어. 그리고 나 속이고 결혼한 당신 동생. 내가 사기 결혼으로 소송 걸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랑 손해볼 것들이랑 전부 위자료로 받아내면서 혼인 취소 소송까지 전부 해버릴 거야. 집사람 오빠인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도 소송 걸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잘 각오하고 있으라고. 감히 이것들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단체로 사기를 쳐서 사람을 속였던 거야? 이 역겨운 것들. 아니야. 안 돼,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내가 당신 속이고 결혼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데 전부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가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너무 겁이 나서 그랬던 거야. 당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웃기지 마.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변호사란 직업이랑 내 돈을 사랑한 거겠지. 그러니까 너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안 그랬다간 경찰 불러 쫓아낼 테니까. 시모와 신우는 망연자실에서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그러자 남편은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걸 느낀 것인지 제 눈치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저기 여보, 나한테 그동안 섭섭했지? 내가 정말 미안해. 정원이 저게 우리 속인 것도 모르고 정원이 아예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자고 했네. 당신한테 이혼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내가 정말 미안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아이는 다시 엄마한테 맡기든 정은이한테 돌려주든 하고 우리 힘들었던 지난 과거는 잊고 두 사람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당신 당연히 그렇게 할 거지? 여보, 사랑하고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웃기고 있네. 사랑 2번만 했다가는 너 네 마누라도 팔아먹겠다? 너 나 유산하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 아이 잃어서 힘들었을 나한테 위로는커녕 내가 제대로 못해서 아이 유산한 거라며 너 내 탓만 했지? 그리고 내가 유산해서 네 동생 결혼식도 참석 못한다고 구박하고. 세상 천지에 어떤 남편이 자기 마누라가 자식까지 잃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 그래놓고 변호사 매자 얻을 생각에 네 동생 아이를 나한테 기르라고 해? 안 그러면 나한테 이혼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믿고 결혼했다는 게 후회 막급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다. 그래서 나도 너랑 이혼이다, 이 나쁜 놈아. 같은 날에 오빠랑 동생이랑 쌍으로 이혼 통보받고 아주 쌤통이네. 어디 앞으로는 여자 만날 때는 네 동생 아이 입양해서 같이 키워줄 여자로 잘 알아보고 결혼해라.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서 낳은 네 동생 아이라고 결혼할 여자한테 꼭 알려주고. 너도 너지만
네 동생 같은 사람을 엄마로 둔 아이가 진짜 불쌍하다. 인생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저는 준비해온 가방에 있던 이혼 서류를 남편놈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신우의 머리채를 잡았던 겁니다. 그리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게 전부 너 때문이야. 네가 정신 나간 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유부남인 남자를 만나서 아이까지 낳을 생각을 해. 그리고 양육비까지 받아놓고 가족들한테 말하지도 않고 네 오빠 속여서 지 아이 맡겨놓고 뭐하는 짓이냐고. 나 집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오빠 이혼까지 시켜놓으니까 좋으냐? 난 이제 망했어. 동생 하나 잘못 뒀다가 이혼이나 당하고 이게 뭐야? 남편은 그날 바로 저희 집에서 쫓겨나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사실 저희 신혼집이 저와 남편이 전세로 사는 걸 알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었거든요. 그 후 저는 바로 심해제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영원히 남남이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저희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 신우도 신혼집에서 쫓겨났더라고요. 심해제가 본인 이름으로 산 집이니 당연한 것이지만요. 남편과 신우가 동시에 같은 날 이혼 통보를 받으며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자기들밖에 모르고 상식도 양심도 없이 이기적으로 굴더니 그 끝이 똑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심해제도 신우와 혼인 취소와 함께 신우와 시댁 식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되면서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후 시댁 식구를 알고 있는 지인에게 들으니 어떻게 알았는지 신우 집으로 신우가 바람 피운 유부남의 아내가 찾아와 아주 집안을 뒤집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머리까지 뜯겼다고 해요. 그래서 유부남 아내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고요.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는 입까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잘 이겨내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시 다니게 되었고요.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지 알 수 없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사람이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늘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게 아니면 언젠간 그 죗값이 반드시 저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착하게 살자고요. 그러면 모두 늘 행복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